4세인 정순자 할머니는 난간에 손도 대지 않고 2층까지 계단을 오릅니다. 일주일에 3번은 스스로 운전해 동네 작은 도서관으로 봉사를 나갑니다. 그녀보다 무려 44살이나 어린 주치의보다 혈압 수치도 더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불과 9년 전만 해도 할머니는 보행기에 의지했고 12가지 약을 복용하며 피클병 뚜껑조차 혼자 열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허약했던 몸이 다시 건강을 되찾았을까요? 값비싼 치료나 복잡한 운동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단순한 5가지 아침 습관이었습니다. 이건 흔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전 세계 장수 노인들의 삶에서 정순자 할머니가 직접 찾은 오래된 지혜였습니다. 변화가 너무 극적이어서 주치의조차 쉽게 믿기 어려웠습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35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며 남편 강민호 씨와 함께 누구보다 평범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82세가 되던 해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깊은 우울감에 빠졌고 요리를 멈춘 채 체중은 16kg이나 늘었으며 결국 당뇨와 관절염까지 찾아와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고통이 되었습니다. 85세에는 12가지 약을 복용하며 보행기를 쓰고 다녀야 했고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도 짐이 되는 듯한 기분에 자주 괴로웠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단순한 파스타 소스 병 뚜껑 하나를 열지 못해 이웃에게 도움을 청해야 했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자존심도 희망도 바닥난 채로 모든 것을 바꿔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후 세계 각국의 장수 어르신들이 어떻게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 살아가는지를 하나하나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들에 스스로도 놀랐고 그녀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혈당 수치는 8,200에서 5.9로 떨어졌고 늘었던 체중은 원래대로 돌아왔으며 약은 8가지나 줄였고 보행기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80이 넘은 지금 당신에게 가장 큰 건강 고민은 무엇인가요? 정순자 할머니의 삶을 바꾼 이 5가지 아침 습관이 어쩌면 당신에게도 같은 기적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건 엄격한 식단이나 힘든 운동 이야기가 아닙니다. 첫 번째 아침 습관은 너무 간단해서 효과가 있을까 싶은 행동이었지만 알고 보면 놀라운 과학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부엌 창가에 앉습니다. 그 창문은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할머니 댁에서 동쪽을 향하고 있죠. 선글라스도 안경도 쓰지 않은 채 15분 동안 자연 햇빛을 그대로 눈으로 받아들이며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십니다. 이렇게 아침 햇살을 직접 눈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몸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몸속 생체시계의 중심인 식욕차 상핵이 활성화되어 적절한 시간에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멜라토닌은 억제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생체 리듬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 정순자 할머니는 밤새 4-5번씩 깨고 아침엔 머리가 멍하고 오후엔 낮잠을 자야 하루를 겨우 버티셨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복용했고 깨어 있으려고 커피도 하루에 4잔이나 마셨죠. 하지만 이 간단한 아침 루틴을 6주간 실천하자 할머니는 7시간을 푹 자고 자연스럽게 개운하게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주치의는 깜짝 놀랐고 결국 수면제 처방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빛은 반드시 직접 눈에 들어와야 하며 창문을 통해서나 안경을 끼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잠에서 깬 후 1시간 이내에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혹시 창문이 동쪽을 향하지 않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아파트 베란다나 현관 앞에 10분만 앉아보세요. 몸이 불편해 외출이 어렵다면 창문 근처에서 햇빛이 얼굴에 직접 닿도록 위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심지어 흐린 날에도 실내 조명보다 자연광이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두 번째 아침 습관은 감사와 기억의 연습입니다. 햇빛 의식을 마친 뒤 정순자 할머니는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된 한 가지 습관을 실천합니다. 감사와 기억력 강화를 동시에 자극하는 이 방법은 특히 노화된 뇌를 위해 고안된 놀라운 방식입니다. 할머니는 손바닥만 한 작은 노트를 꺼내 3가지 고마운 일을 적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가족이 있어 감사하다 라고 쓰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씁니다. 손자 민수이가 내 오래된 보석함 안에 숨겨진 칸을 처음 발견했을 때 깔깔 웃던 소리. 그 웃음소리가 복도에 퍼지던 그 순간 두 눈이 반짝였던 표정이 아직도 선해요. 이건 단지 기분 좋은 글쓰기가 아닙니다. 뇌과학이 뒷받침하는 실천입니다. 심리학자 한상우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감각이 담긴 긍정 기억을 적극적으로 떠올릴 때 뇌의 회로가 재구성되며 주변의 긍정적인 신호를 더 쉽게 인식하게 됩니다. 정순자 할머니도 이 습관을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시작했습니다. 그땐 내가 세상에 아무 의미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고마운 걸 하나 찾기도 힘들었죠. 하지만 3주가 지나자 뇌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우체부 아저씨의 손인사 딱 좋은 온도의 차 한 잔, 베란다 난간에 앉은 참새 한 마리까지 작고 조용한 기쁨들이 스스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기억의 요소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 감퇴에만 주목하지만 이런 감각 기반의 회상은 새로운 뇌 연결을 만들고 기존 기억 회로를 강화합니다. 할머니는 점점 예전 일뿐 아니라 새로운 정보도 잘 기억하게 되었고 이웃의 이름 열쇠 놓던 위치 대화 중 들었던 이야기들도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감정적인 변화도 즉각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다시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고 고립감도 줄어들었습니다. 관절이 불편하거나 시력이 좋지 않다면 소리내어 말하거나 음성인식 앱을 활용해보세요. 중요한 건 감각입니다. 냄새 소리, 질감, 온도, 그 순간의 분위기까지. 지금 떠올리는 당신만의 소중한 기억은 무엇인가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뇌는 이미 변화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세 번째 아침 습관은 많은 사람들이 매일 아침 무심코 반복하지만 실제로는 하루 내내 기력을 빼앗는 행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순자 할머니도 예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부엌으로 가서 가장 먼저 커피부터 내리곤 했죠. 그 한 잔의 커피가 몸속 깊은 곳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그녀의 에너지를 매일같이 소모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그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새로운 루틴을 찾았습니다. 커피도 음식도 섭취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일. 미지근한 물 500ml에 소량의 천일염과 신선한 레몬즙을 넣어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이 간단한 행위가 왜 중장년층에게 그토록 중요한 걸까요? 밤새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잠을 자고 나면 우리 몸은 심각할 정도로 탈수된 상태입니다. 혈액은 끈적해지고 관절은 뻣뻣해지며 뇌는 수분 부족으로 수축되기 시작하죠. 이런 상태에서 카페인을 바로 섭취하면 부신이 과하게 자극되고 염증 반응이 더 심해집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일본 오키나와 장수 어르신들의 물 마시는 습관을 연구하며 이 원리를 알게 되었고 자신의 아침 루틴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 2주 만에 관절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매일 아침마다 몇 시간씩 지속되던 뻣뻣함도 일어난 직후 사라졌습니다. 따뜻한 물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고 소금은 노년층에게 부족하기 쉬운 전해질을 보충해줍니다. 또한 레몬은 소화를 돕고 자연스러운 비타민C 공급원이 됩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도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화장실을 자주 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었죠. 그러나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몸이 물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흡수하는 법을 배운 느낌이었어요. 핵심은 물의 온도와 타이밍입니다.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이 훨씬 빠르게 흡수되고 커피를 30분 뒤에 마시도록 유예함으로써 이 수분이 몸 안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게 됩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매일 밤 자기 전 유리병에 이 특별한 물을 미리 준비해둡니다. 냉기가 돌지 않도록 상온에 두고 아침에 그 유리병을 보는 순간 바로 마시는 것이 신호가 되는 거죠. 만약 아침에 약을 복용해야 한다면 이 수분 루틴과 함께 복용 가능한지 의사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의 하루 첫 음료는 무엇인가요? 혹시 커피차 한 번쯤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하루 에너지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 정순자 할머니의 몸이 이미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번째 습관은 단 2분이면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그냥 지나쳐버리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실천이야말로 심각한 낙상을 막을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아침 습관은 단순한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를 위한 예열이며 정순자 할머니가 자신에게 부여한 아주 특별한 의식입니다. 할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10분 동안 조용히 하지만 집중력 있게 몸을 깨우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건 운동이라기보다 하루를 살아내기 위한 몸과 마음의 준비입니다. 할머니는 이 루틴을 처음에는 일본 장수 노인들의 일상에서 발견했고 나중에는 낙상 방지를 전문으로 하는 물리치료사들의 조언을 참고하여 자신만의 방법으로 완성했습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나이에는 한 번의 낙상이 그냥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아요. 삶 전체가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은 몸은 그 위험을 더 크게 만들죠. 그래서 그녀는 매일 아침 아직 이불 속에 누운 채로 조용히 발목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양발을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대 방향으로 10번 돌립니다. 이 간단한 동작이 말초 혈관을 깨워주고 균형 감각을 관장하는 센서를 부드럽게 활성화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무릎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당깁니다. 오른쪽 다리부터 양손으로 무릎을 끌어안듯이 당기고 15초간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왼쪽. 이건 자는 동안 굳어진 엉덩이 앞쪽 근육, 즉 고관절 굴곡근을 풀어주는 동작입니다. 이 부위가 뻣뻣하면 한 걸음 내딛는 것도 위태롭죠. 그 후에는 누운 상태 그대로 양어깨를 돌립니다. 앞으로 10번, 뒤로 10번. 이건 스마트폰과 책을 오래 본 삶의 결과로 굽어진 어깨를 펴주는 동작입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이 동작을 할 때마다 내가 나 자신을 다시 세우는 느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목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오른쪽 왼쪽 천천히 시선을 옮기며 고개를 돌리고 머리맡을 바라보듯 위를 발끝을 보듯 아래를 찬찬히 움직입니다. 이건 목 근육뿐 아니라 어지럼증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깨움의 미소라 부르는 동작을 합니다. 양손과 발끝 손가락을 30초간 가볍게 흔들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마무리 동작입니다.
몸 전체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깨어나는 순간이죠. 이 루틴에는 깊은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밤새 잠을 자는 동안 관절 속 윤활액은 점성이 높아지고 움직임은 뻑뻑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 걷거나 움직이면 균형이 무너지고 부상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심스럽고 체계적으로 몸을 풀면 마치 엔진에 기름을 넣듯 관절이 부드럽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정순자 할머니의 물리치료사는 할머니의 균형 감각과 유연성이 눈에 띄게 향상된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시험은 6개월 전 서울 종로구 시장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비온 다음 날 젖은 나무칩 위를 지나던 할머니가 미끄러졌지만 놀랍게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고관절 유연성과 균형 감각이 순간적으로 반응해 몸이 자동으로 중심을 바로잡았던 겁니다. 그때 넘어졌다면 아마 고관절이 부러졌을지도 몰라요. 이 습관이 저를 요양병원 대신 집으로 지켜줬어요. 할머니는 그날 이후 이 루틴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죠. 물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동작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어깨가 불편하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움직여도 됩니다. 고관절이 아프다면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는 대신 다리를 이불 위에서 살짝 밀어내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나 관절염이 심한 분들은 아픈 동작은 과감히 생략하고 편안한 움직임 위주로 하셔도 충분합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완벽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몸에게 신호를 주는 거죠. 어떤 날은 루틴 전체를, 어떤 날은 발목 돌리기와 손가락 흔들기만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인 작은 타이머가 신호가 되고, 이 아침 의식은 자연스럽게 하루의 시작을 알립니다. 혹시 당신도 아침마다 몸이 뻣뻣하고 움직이기 어려우신가요? 그 뻣뻣함은 보통 얼마나 오래 지속되시나요? 그 경험을 댓글로 나눠보세요. 왜냐하면 이제 5번째 아침 습관이 등장하거든요. 조금은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정순자 할머니의 놀라운 장수 비결 중 하나로 꼽는 중요한 실천입니다. 정순자 할머니의 마지막 아침 습관은 어쩌면 그녀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실천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고 가족조차도 의무감으로 전화를 걸어오는 듯해 마음이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을 시작하면서 정순자 할머니는 점차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하는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감사 노트를 덮고 난 후 같은 노트의 한 구석에 딱 5분만 투자해 오늘 하루 자신이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작고 구체적인 행동 한 가지를 적는 것입니다. 언젠가 나중에가 아닌 오늘 실천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습관을 막 시작했을 때 할머니는 자신에게 과연 무엇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남아있을까 자문했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병원 다니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남에게 도움은커녕 폐만 끼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회의감 속에서 할머니가 처음 적은 행동은 너무나도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근처에 혼자 사는 이웃 박 여사에게 전화해 병원 진료는 잘 다녀오셨는지 물어보는 일이었죠. 그녀는 솔직히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 여사는 전화를 받고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해준 적이 없었노라며 마음이 너무 따뜻했다고 말했죠. 그 작은 전화 한 통이 두 사람의 일상에 조용한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그날 이후 박 여사는 매일 아침 정순자 할머니에게 먼저 안부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고 할머니는 다시
다른 이웃에게 채소를 나누고 젊은 교사에게 교직 생활의 조언을 해주는 등 점차 주변과 깊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정순자 할머니는 마을의 연결자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되었고, 할머니 스스로도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을 체감하면서 삶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이 습관의 뒷받침이 되는 과학도 주목할 만합니다. 서울대 보건과학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삶의 목적을 뚜렷하게 지닌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44% 낮고 치매 발병 가능성도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한 오키나와의 장수 연구에 따르면 매일 자신만의 이끼가이 살아가는 이유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7년 이상 길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오래 사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런 작고 구체적인 목적 있는 하루는 염증 수치를 낮추고 면역력을 높이며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삶의 만족도를 현저히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지 할머니 자신만의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할머니와의 통화에서 목소리에 생기가 돌고 대화의 깊이가 달라졌음을 느꼈고, 주치의는 최근 진료에서 정순자 할머니의 자세와 활력이 예전보다 확연히 좋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단골로 가는 반찬가게 아주머니도 요즘 얼굴이 환하게 빛나요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 핵심은 구체성과 일상성입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막연한 마음이 아니라 오늘 손자에게 축구 경기 응원 문자를 보내겠다, 늘 웃는 택배 기사님께 오늘은 꼭 고맙다고 말하겠다처럼 오늘 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 하나가 중요합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그날그날 떠오르는 작고 따뜻한 행동들을 노트에 쭉 적어두기도 합니다. 혼자 사는 지인에게 전화 한 통 옛날 요리 비법을 전해주기, 손편지 쓰기, 마음에 남았던 말을 메시지로 전하기,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기 등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어려운 분들도 이 습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댓글로 따뜻한 말을 남기거나 이메일로 응원을 보내거나 비대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닙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날은 그냥 시장에서 마주친 사람마다 눈 마주치고 미소 한번 짓는 걸로 끝낼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미소 하나가 그 사람의 하루를 바꿀 수도 있죠. 이 모든 기록은 할머니가 감사일기를 적던 그 노트에 함께 담깁니다. 감사와 기여 두 감정이 하나의 리듬으로 매일 아침을 열어주고 그날 하루의 마음가짐과 방향성을 결정짓는 습관이 된 것입니다. 당신은 요즘 어떤 방식으로 다른 이의 삶에 기여하고 계신가요? 혹시 오늘 작은 행동 하나를 떠올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이미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에 당신의 생각을 남겨보세요. 왜냐하면 세상을 바꾸는 건 결국 아주 사소한 친절에서 시작되니까요. 정순자 할머니의 인생은 한마디로 기적에 가까운 전환을 이뤄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전과 후의 모습을 듣고 나면 아마 당신도 믿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85세였을 때 할머니는 하루에 12가지 약을 복용하며 지팡이 없이는 집 안에서도 이동이 어려웠습니다. 체중도 지금보다 16kg이나 더 나갔고 병원에 갈 일이 없으면 집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녀들과의 통화도 주로 자녀 쪽에서 걸려올 때만 받았고 하루 대부분을 텔레비전 앞에서 쓸쓸하게 보내며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가라앉히곤 했습니다. 당시 혈당 수치는 당뇨 전 단계인 8,2였고 관절통은 일상처럼 따라다녔으며 수면제 없이는 단 몇 시간조차 깊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94세의 정순자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다. 복용하는 약은 이제 단 4가지뿐이며
지팡이 없이 혼자 운전해서 일주일에 3번이나 성북구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당뇨 수치는 정상 범위인 5.9로 내려갔고 식단 조절이나 다이어트 없이도 체중은 자연스럽게 감량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밤에는 수면제 없이 7시간 이상 깊이 잠들고 아침에는 개운한 기분으로 눈을 뜨고 계십니다. 관절통도 예전보다 8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는 단지 몸의 회복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놀라운 건 정순자 할머니가 다시 사람들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할머니는 동네에서 30명 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마을의 소통 중심축입니다. 젊은 교사들에게 온라인으로 멘토링을 해주고 마당 한켠에 작은 텃밭을 가꾸며 이웃들과 나누고 심지어 외국인 이웃과 더 깊이 소통하고 싶어 최근에는 스스로 한국어 회화 교실까지 찾아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최근 건강검진에서 주치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심혈관 건강은 70대 초반 수준이고 인지력 역시 수십 년은 더 젊은 사람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변화의 비결은 고가의 치료나 복잡한 건강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고 누구나 실천 가능한 5가지 아침 습관이 조화를 이루며 삶의 리듬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햇살 의식은 수면을 바로잡고 감사와 기억 훈련은 뇌를 깨우며 따뜻한 수분 섭취는 염증을 줄이고 몸풀기 루틴은 낙상의 위험을 막고 매일의 목적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이 5가지가 매일 아침 정순자 할머니의 하루를 차분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시작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정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몇십 년 만에 비로소 진짜 살아있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이제 제가 당신께 하나의 작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할머니가 실천한 5가지 아침 습관 중 하나만 골라 단 7일만 실천해보세요. 처음부터 다 바꾸려 하지 마세요. 정순자 할머니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불면증에 시달리신다면, 햇살 의식부터 관절 통증이 있으시다면 수분 섭취 루틴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7일 후에 다시 와서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침이 덜 피곤했는지, 밤에 잠이 좀 더 깊었는지, 하루가 조금 더 가벼웠는지 아주 작은 변화라도 좋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게나마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당신이 아끼는 누군가에게 전해주세요. 우리는 언제든 어떤 나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시작은 아침입니다.